자,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만 원 받아.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뭐 집에서 살면서 200만 원 받으면 뭐 부족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혼자 나와서 사는 사람이 200만 원을 번다면 그치. 엄청 힘들잖아. 특히 서울에서 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그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한 3단계의 실질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다면 일단 0단계부터 시작하자. 전제 조건 같은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살 수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라.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죄송해요. 붙어 있어라. 그 참는 대가로 한 달에 100만 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네. 근데 이러지 않은 사람도 사실 많으니까 그치. 집이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뭐 부모님한테 신세지면서 거기 눌러 앉아 살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다르기 때문에 0단계라고 한 게 그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일단 난 한 200 정도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첫째로 자신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굉장한데? 200만 원을 나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 따위는 개나 줘버려. 200만 원을 벌잖아? 그럼 최소한으로 썼을 때 내가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선을 일단 계산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드는 게 최소한의 생활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약간의 버퍼를 둬. 하고 싶은 걸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 한 150 정도까지를 두거나 아니면 120 정도를 두고 남은 금액 월급날 자동이체로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자동이체를 시켜. 그리고 이거는 못 건드리게 만드는 거야. 직장 초년생이나 아직 20대, 30대 초반에 이런 충분히 자산이 쌓이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기 적금을 권해. 정기 적금은 이자 때문에 드는 게 아니야.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게끔 이거를 두는 거야. 어쨌건 자신을 믿지 마라. 자신을 믿지 마라. 내가 정말로 아껴서 재테크에 특화된 형태로 알뜰살뜰 모아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절대 믿지 말고 무조건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을 정해서 그거는 네 월급날 당일에 최우선으로 빠지게끔 만들어 놓고 살아라.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종잣돈을 모으는 재미를 좀 한번 느껴봐라. 그거를 돈이 불어나는 재미. 목표를 세워. 한 달에 50만 원씩 모은다고 치면 1년이면 600만 원이 되잖아. 이자가 좀 붙겠지만 이건 일단 없다고 치고 600만 원을 모으잖아. 그러면 나의 1차 목표를 1200만 원 모으기로 목표를 삼는 거야. 1200이면 아주 큰 투자는 할 수 없지만 주식이든 아니면 채권을 좀 살 수도 있고 일단 그 전까지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단위의 목돈을 내가 모았다는 성취감을 느껴봐라. 재테크로 성취감을 느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운때도 맞아줘야 되고 본인의 역량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모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계획적으로 조금의 인내만 한다면 이게 되는 거거든.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모으는 거니까. 3단계는 종잣돈이 모이면 그때부터 네가 고민해봐라.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는 있어. 근데 하나 내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종잣돈도 없고 재테크에 대한 처음 고민을 시작하는 사람의 시야와 2년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아서 1200을 모아 갖고 논 사람들의 시야가 달라. 그래서 3단계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했지만 그 이상의 답은 없어.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아놓고 그 과정을 본인이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낀 사람이라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야. 굉장하네. 1년 동안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다 보면은 SNS 보다가 기사 하나 보이는 것도 길 가다가 어떤 뭐 코멘트 하나 보는 것도 술자리에서 어떤 선배랑 대화 하나 하는 거에서도 영감을 얻고 뭘 해야 될까가 생각이 날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나려면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게 귀에 들어와. 그러니까 나 이런 게 고마운 거야. 뭐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 잔뼈 요 라인에 직각으로 해가지고 칼집 이렇게 정성스러워 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먹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을 한 거잖아. 감사히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정성이 담뿍 들어간 식감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잔뼈가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이야. 요거의 부피는 이만한데 입을 꽉 채운다. 자, 근데 너 초밥 쥐는 것도 확실히 옛날보다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아.
뭐 예전이라고 못났던 건 아닌데 지금은 이 모양에서도 좀 포스가 느껴지는 거야. 아, 와 달다. 달아. 아, 달다 다. 연어하고 조합이 좋네. 그죠, 이게 담백 단짠이야. 대하가 있기 때문에 대하 된장입니다. 그럼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금 한 방에 10억을 받는다? 아니면 매년 1억씩 여생을 받는다? 나는 그거 바로 얘기할 수 있어. 매년 1억씩. 아... 나는 인생의 플랜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겠다. 나는 당장 10억보다는 나눠서 1억이 나에게 훨씬 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인생을 계획하고 있어. 약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월급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 이 사람이 이 해당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무조건 10억. 10억 받아가고 투자를 시작을 해라. 무조건 10억. 그렇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모을 수 있는 종잣돈은 끽해야 1년, 2년 노력해야 그치. 1000만 원 정도인 건데 1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럼. 무궁무진해지니까. 인생에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다를 수밖에 선택은 없지. 완전 달라지는 그럼. 거구나. 마지막 일식 메뉴는 무늬가 전부 우니인 무늬 우니동을 준비했습니다. 아, 일식 메뉴의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뒤에 2식, 3식이 있는 거야? 난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생각이 들었어. 촉촉하고 푹신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 자, 마지막 메뉴는 사치스러운 대하 감바스입니다. 대하로 감바스. 좋아 좋아. 이게 한국인 DNA에 그런 게 있나 봐. 마무리를 탄수화물로 먹어야 좀 포만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야, 징그럽어. 진짜 맛있게 먹고 재밌다. 인제 초반이지만 나 감동받으면서 먹고 있는 거잖아. 이런 호사를 어디서 못 누리지. 오, 나 이런 거 좋아. 정성 먹을 때마다 감탄하고 그때마다 고마운 게 이런 부분이야. 형을 진짜 오늘 데려다가 먹이는 보람이 멘트 하나하나에 다 있어 지금.